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앞서 그 파트 1을 찍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선생님이 좀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야, 목이 확 잠겼습니다. 이 파트 1 찍고 바로 파트 2 그냥 이어서 잠깐 끊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그냥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어쨌든 조금 듣기 안 좋지만 사람이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흥분을 하면. 어쨌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9급 서울시 물리 11번부터 20번까지 나머지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볼게요. 보기와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항이 달려있고 전압이 이상하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압이 걸려있는데 전압이 같잖아요. 전이차가 없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0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0인 경우는 이제 답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살펴볼 건데 2번이 정답입니다.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럼 뭐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바로 이제 단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좀 의심스러우면 퀴리호프 법칙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전압으로 풀어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전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은 퍼 올리는 거죠. 그럼 플러스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압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I 여기는 IR이라면 이거는 이제 전압을 쓰는 거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R2입니다. R2.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로 전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올 때는 또 전압을 쓰는 거죠. 그래서 I라는 전류가 25미니까 빼기 I, R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0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R2가 얼마?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마이너스 30I는 0. 그럼 I는 0이잖아요.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의 기체가 원래 부피의 10분의 1로 부피의 10분의 1로 압축이 되었고요. 처음 압력과 온도가 1기압 27, 처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1기압에 27도였습니다. 압축 후의 압력이 20기압으로 압력이 늘었다면 그때 압축 기체의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 에너지 정의예요. 그래서 FS라고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사실인데 요거를 이제 유체식으로 표현하면 힘 대신에 압력, 그쵸? 길이 대신에 여기 면적을 곱해서 부피, 이게 FS랑 똑같은 거고 nR은 상수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T라는 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가 이만큼 있으면 얘네들의 수많은 기체들의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수많은 운동 에너지를 단 하나의 값으로 숫자로 나타난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라는 게 바로 여기 이제 그 일과 에너지 정리의 유체식 표현이에요. 유체식 표현. 그쵸? 예, 좋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처음 조건에서 압력이 1이었어요. 1이고 부피가 V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nR은 다 제외하고요. 온도가 27인데 이건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죠. 273 플러스 27.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초기 조건.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압력이 20으로 늘었어요. 부피는 이 V에 얼마?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렇죠? 10분의 1 V로 되고요. 그때 온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273 플러스 별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이게 왜냐면 절대 온도로 나타내지 않고 섭씨 온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지금 V가 얼마예요? 요게 300이죠. 300. 그럼 여기다가 300을 대입해주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고 이거 600이 되겠죠. 600은 273 플러스 별표니까 이 별로는 얼마가 됩니까? 327도가 되겠네요. 섭씨 327 2번.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P분의 nRT, nRT 이렇게 따로 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 에너지 정리 있죠? 요거의 유체 버전, 기체 버전, 기체 버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하고 있는 200g의 나무 토막을 향해서 수평 방향으로 10g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나무 토막이 8m 미끄러진 후 정지했다. 그때 나무 토막과 수평면 사이 마찰계수 0.4고요. 충돌 전 총알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래 200g짜리가 있죠. 200g짜리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10g짜리 총알이 V로 날라왔다. 이 V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쾅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200짜리가. 그러면 이제 얘가 쉽게 말하면 여기 충격을 받아서 얘가 운동을 할 거다. 그런데 여기가 마찰면이 있어서 마찰 계수가 그렇죠? 미우가 0.4. 마찰력이 있어서 얘가 결과적으로 운동하다가 결과적으로 정지했다. 얼마만큼 운동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때 총알의 속력을 구하라.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럼 우선 이게 전반전, 후반전인데 후반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찰력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아니라 얘 이제 총알이 이제 여기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자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찰력으로 마찰력이 소문자로 쓸까요? 마찰력으로 S만큼 얼마만큼? 8m만큼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정지되더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만큼 일을 해줘 마찰력이 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해줬더니 운동 에너지를 다 갉아 먹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찰력을 구할 수 있죠. 마찰력은 여기 마찰계에서 일단 수직 항력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0.4에다가 200을 곱해주면 원래 0.1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램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요게 하나 없어지고 80.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88이 640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음 운동 에너지는 640이었다. 640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찰이 640만큼 어떻게 일을 해줘가지고 이걸 다 갉아먹어서 0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2분의 1의 질량 얼마? 200 그 다음에 V제곱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 100이니까 이거 없애주면 대략 우리 선생님이 이거 원래 0.1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루트 씌워주면 그냥 8 나올 거 아니에요. 8 정도. 그렇죠? V는 8 정도. 딱 안 맞추고 그냥 이걸로 그냥 찍으려고 그래요. 이거 다 소수점하고 이런 귀찮으니까. 됐죠? 그럼 끝났어요. 얘랑 이렇게 충돌하기 전에 처음 이제 여기 출발할 때 얘 속력이 8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얘한테 충격받아서 얘가 8만큼의 운동을 하면 된다. 그걸 우리가 체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운동량에 대한 걸 살펴보는데 처음에 총알이 10이라는 걸로 V라는 속도로 와서 들이받았죠. 그때 들이받기 전에는 얘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돌의 후반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총알이 튕겨나갔던가 아니면 박혔던가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쵸? 없어요. 이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 선생님 생각에는 그 조건을 안 준 이유 중에 하나, 안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총알이 박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한 물체의 운동, 이제 총알하고 같이 박혀가지고 총알하고 같이 박혀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질량이 200에다가 10 더한 210에다가 그때 속력이 이제 얘네들의 같은 속력이 되는데 우리가 구한 8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 8, 2, 8에 16 거기다 10으로 나눠주면 V라는 것은 얼마면 168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2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우선 조건 자체를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총알이 튕겨나갔는지 아니면은 튕기지 않더라도 받은 다음에 얘는 움직이지만 총알은 속도가 줄었는지 아니면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 값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2분의 1에 200으로 계산했죠. 그렇죠? 근데 바뀌었다면 210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 난리 났죠. 근데 아무 별 얘기 없었죠. 이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나 선생님 그 임용고시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좀 소수의 인원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암암리에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특히 임용 같은 경우는 이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게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객관식이지만 우리가 서술형으로 문제 푸는데 답안지를 오픈을 안 해줘요. 그럼 내가 한 게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좋은데 어떻든 이 문제는 명백한 오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하면 총알이 박힌 상태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박혀서 계산해주면 8이 안 나오지만 그냥 8이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량 보전을 이용해 가지고 얘의 처음 총알 속력을 구하는 요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요게 좀 잘못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요 방법만 여러분 체크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어떤 증기기관의 섭씨 500, 이거 주의하세요. 섭씨로 줬어요. 또 우리 과학은 항상 절대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예요. 500도씨와 섭씨 270도 사이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이 증기기관의 최대 효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봤던 증기기관 이렇게 모양으로 두면 인풋이 500이고, 자, 인풋이 500이고 아웃풋이 270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일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건데, 여기 500 들어가서 270, 그러니까 500 먹어서 270을 버린 거죠. 살찐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운동한 건 얼마? 230이 된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켈빈 온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273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273을 더해도 얘는 더할 필요가 없지. 왜? 아니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는데 어쨌든 이 둘의 차를, 얘네들의 차를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이는 똑같지. 맞잖아. 응?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센스거든. 내가 24살이고 옆에 친구가 뭐 20살이야. 그럼 나이 차이는 4살이야. 10년 뒤에는 몇 살 나이 차이가 돼요? 10년 뒤에 나이는 34살. 이 사람은 30살이 돼서 10씩 더해줘야 되지만 결국엔 차이는 4살이에요. 똑같이 더해지고 똑같이 빼진 거는 그 차이는 결과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먹은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이 아니라 773이에요. 거기에서 먹은 거에서 이거 살찐 거 빼고 일한 거는 230이 되지. 이래서 이 효율을 구해야 돼. 미치겠네. 이게 뭐, 이거를 713으로 잠깐만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쓸게요. 자, 야, 이 내 핸드폰인데 왜 패턴이 안 맞지? 야, 바빠 지금 녹화 중이야. 예, 됐습니다. 그래서 자, 230을 그렇지 773으로 나누면 이거 이래요.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0.2975-42044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끊어서 7을 하면 0.30이죠. 그럼 100 곱해주면 30%. 그래서 약 30%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풀게요. 두 원자가 서로의 동위원소, 그럼 같은 원자죠.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서 질량이 다른 겁니다. 옳은 것 골라라 그러면 원자 번호는 같아야 되죠. 그쵸? 같아야 되고, 다르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질량수는 달라야 되는 거. 질량수도 같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번인데 그냥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는 다른 걸 동위원소라 그런다. 예, 그쵸?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파트 1에서 맨 처음에 4문제 몰아서 풀었었죠. 예, 그 풀었던 문제여서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지상에서 3000m 상공에 떠있는 헬리콥터에서 점프를 했어요. 공기저항을 무시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2000m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버의 낙하 속도를 물어봤는데 다 이게 일과 에너지 문제. 스카이다이버가 질량 m이라고 하고 뛰어내린다고 해보죠. 우선 3000m 있어요. 3000m에 있다가 쭉 뛰어내려가지고 2000m까지 지금 뛰어내렸다. 그때 이때 속력을 물어본 거거든. 그쵸? 이 사람 뛰어내렸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mg라는 중력이 얼마만큼 일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만큼 일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상공에 떠 있는 거니까는 정지했다. 그러니까 이거 정지했다가 일하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지한 상황에서 mg라는 힘으로 1000m s만큼 일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 얘기거든.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 v 제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m들은 사라질 거고, 중력과 속도 요거 9.8라고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10으로 할게요. 10으로. 그러면 비슷한 거 찾으면 되니까 만이죠. 그러면 만은 2분의 1 v 제곱이니까 요 계산해주면
2만이 되겠고 2만을 v제곱으로 v를 이제 루트 씌워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100이 나오죠. 100이 나오고 루트 2 나오니까 요게 1.4잖아요. 100에다 1.4 곱하면 140 정도 되겠네. 140 있죠? 140 그렇죠.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일과 에너지 정리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둬서 유체 부분도 우리가 일과 에너지 정리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 PV는 nRT 앞서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과 에너지 정리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이것도 일과 에너지 정리고 됐죠? 좋습니다. 4번 하면 되고요. 18번 빛이 공기 중에서 어떤 물질을 입사할 때 입사각이 60이고요. 굴절각이 30이다. 이 물질 속에서 빛의 속력을 물어봤다. 뭐 굴절률 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스늘의 법칙도 이것도 굉장히 그 단순하게 유도하는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입사각이 60이니까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6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굴절각이 30이니까 법선 기준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렇죠? 네, 30. 그러면 같은 깊이를 들어가는 동안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요. 그럼 같은 깊이를 들어갈 때 얘는 수평적으로 이만큼의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요만큼밖에 못 나왔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으로 지금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수직 속력은 똑같이 잡아놓고 수평 속력만 비교해 보자고.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라도 큰 게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그 속력이 큰 거지. 아니 수평 속력은 속력이 아니냐고. 됐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얘의 속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자 요에서 자 지금 여기 지금 요 각도가 바라보는 게 사인 값이죠. 요 L은 똑같이 놓게 보면 뭐 L은 신경 쓰지 말고 사인만 살펴볼게요. 사인 60이 얼마가 되냐면 요 지금 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사인 30이 그 시간 뭐 이래. 사인 30이 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 2분의 루트 3 정도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은 2분의 1이 되죠. 그럼 얘 속력을 자 기본적으로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자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루트 3배만큼 느려진 거죠. 루트 3배만큼 줄어든 거예요. 속력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됐죠? 그럼 원래 이게 빛이었으니까 빛의 속력이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에서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루트 3배 줄었으니까 루트 3분의 1 곱해주면 되죠. 요거 약분되니까 루트 3 곱하기 10의 8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1번에 있네 1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굴절률 구하고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수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의 이 비율 각도로 하면 사인 값으로 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어떤 기체를 방전건에 넣고 전압을 걸어 방전시켰을 때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결과다. A, B 중 하나는 노란색이고 다른 하나는 초록색이다. 그러면 빨주, 노초, 파란 보니까 얘가 노란색일 거고요. A가 초록색이겠죠. 그러면 파란색이면 이쪽이 진동수가 큰 거고 진동수가 작은. 에너지가 여기는 작은 거, 에너지 큰 거. 우리 에너지는 항상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광전 효과에서 공부했죠. 하F거든요. 이 하라는 것은 프랑크 상수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됐죠? A가 노란색 빛이다. A는 초록색 빛이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죠. 맞고요. 광자 하나 에너지 요거예요. 진동수가 큰 게 광자 에너지, 빛 에너지가 큰 거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파트 1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1 첫 번째에 선생님이 네 문제를 몰아서 풀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도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0년도 서울시 국어물리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힘들죠? 또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보내 마내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하여튼 뭐 모두가 다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분명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 힘내면서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